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반짝반짝 스타만 기억하세요. 취업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3년 채용 트렌드와 2024년 취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한테 알찬 정보 나눠주실 더하다 컨설팅 신길자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지난번에도 정말 구세주처럼 저희를 취업의 이 인도길로 정말 구세주처럼 도와주셨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되죠? 네, 자기소개서 관련한 책도 많고요. 진짜 영상도 많은데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저도 제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은 한참 걸립니다. 근데 정말 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도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하는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가 있으십니다. 대표님, 그분들께서 입사 지원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입사 지원서는 정량 그리고 정성 지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사항이나 자격사항처럼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은 정량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펙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더불어서 주관적인 지표인 자기소개서라든지 경력기술서 이런 것은 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질문을 만들고요. 이 질문에 맞춰서 평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죠. 같은 자기소개서라고 해도요. 평가위원에 따라서 조금씩 점수를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력서에 적는 내용과 이 자기소개서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요즘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경험을 물어볼 때가 참 많던데요. 이 잘 쓰는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설득력 있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타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반짝반짝 하셨던 게 이 스타 별이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타, 이것이 스타 기법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요긴합니다. 스타 기법은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그 첫 글자에 약자를 따서 만든 그런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을 생각하실 때 먼저 상황을 제시하고요.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과제나 문제나 목표가 있었는지 태스크를 또 정리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했던 노력을 액션을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노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 성과가 있었는지 리절트를 또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S부터 리절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미관식 전개의 흐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면접관이나 또 자기소개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을 질문의 주제에 맞춰서 핵심만 한두 줄 요약해서 메뉴에 덧붙이게 되면 그럼 평가하시는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소제목도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통 취업 준비생분들은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이 신입생분들은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부족한 경험은 어디서 쌓으면 좋을지도 약간 막막할 것 같고, 특히 전문기술과 같은 실무가 중요한 곳은 이론보다는 실제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나운서님, 혹시 이 영상 어디에 올라가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고는 있죠.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인재개발TV에 올라가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죠. 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첨단 디지털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인력개발원에서 관련 기술을 배우거나 또 프로젝트 경험 또한 자소서에 적을 수 있는 경험이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요. 맞춤형이고 굉장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개발 분야, 전문 기술 분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원 동기와 이 포부에 대한 거를 쓸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원 동기와 포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원 동기부터 먼저 4단계로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를 합격하신 분들의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는지 그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방법인데요. 이게 아주 요긴하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단계, 왜 지원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이게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인 이유, 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한 그 이유에 대해서 2단계에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1단계와 2단계만 쓰시게 되면 지금 저도 갑자기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데 갑자기 디지털 분야의 핵심 인재가 돼서 어떠한 사업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저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단계가 중요합니다. 3단계는 바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련된 경험, 지식, 역량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그동안 쌓아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포부를 간략하게 덧붙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은근히 지원 동기 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입사 후 포부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입사 후 포부와 지원 동기 여기서부터 막막하니까 빈칸으로 해놔야겠다라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힘들거든요. 우리가 토익 점수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취업 준비하는 것이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이 다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입사 후 포부를 쓸 때 추상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회생활 초년기 때 정말 아무런 스펙이 없고 경험이 없을 때도 저는 입사 후 포부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꿈, 목표가 있으시겠죠. 이것을 구체화를 하는 것이 바로 경쟁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직자분들을 많이 만나신다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업 영역을 이해하시다 보면 그럼 내가 들어가서 1년 차 때, 3년 차 때, 10년 차 때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인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입사 후 포부를 이야기할 때 갑자기 제가 베트남어를 공부해서 입사 후에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베트남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럼 신뢰를 얻으실 수 있나요? 전혀 신뢰감 제로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 후 포부를 제시하실 때는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입사 후에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믿음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걸 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비율이 중요해요. 입사 후 포부는 미래를 적으셔야 되니까요. 과거의 경험은 20% 이내로 짧게 정리하시고요. 입사 후 포부인 미래를 구체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하나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원 동기도 좋고요. 네. 입사 후 포부도 좋습니다. 혹시 정말 가고 싶은 회사를 선택해 보시고요. 지원 동기나 포부를 한 번쯤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한번 대한상공회의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정말 열망하고 꿈꿔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적부터 네, 땡. 지금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네. 백화점에 지원 동기를 쓸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백화점에 갔어요 라고 한다든지 자동차 회사에 지원하면서 저희 아빠 차는 자동차 이쪽 회사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원 동기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기술과 연관된 회사라면 이해했던 과정이라든지 좀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10대 시절 조금은 어렸을 때 접점을 찾았던 좀 팬심 아니면 그냥 구경 갔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성인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직무적으로 접근하셨던 그런 접점의 경험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서포터즈 경험도 좋고요. 아니면 교수님 연구실에서 관련된 실험 도구를 이용하시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된 교육을 들으시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아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저처럼 단순한 이 마음의 애정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되는 것 삐!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지원동굴에 입사업 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요새 이 직무 역량은 잘 갖췄는데도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뭐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우수하신 분들이 떨어질 때 그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서류 때도 그렇고 면접 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평가위원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고요. 직무 경험을 쌓았는데 나도 쌓았는데 옆에 분도 쌓았으면 이게 자체만으로는 또 경쟁력을 많이 갖추었다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될 점은 내가 이러한 경험을 쌓은 것이 그 회사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부합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배운 것이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정말 구체화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추상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맛있는 걸 먹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직무 경험도요. 아무리 뛰어난 것을 했어도 그것을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독성 있게 글을 쓰셔야 되는데요. 숫자를 넣거나 고유 명사를 활용하거나 직무 용어를 활용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조금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관련된 교육을 받으셨다. 그러면 전문 교육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교육을 들었으면 과정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교육을 들었는지 교육 내용, 그리고 실습을 하셨다면 실습하셨던 주제, 프로젝트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체화시켜서 좀 더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걸 했다는 걸 증명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자기소개서 쓰기가 막연했던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벌써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이 있죠? 바로 면접 전형입니다. 제가 면접에 합격하는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면접 합격 노하우까지 이제 최종 관문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도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재개발TV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안녕!